정승윤 부위원장님 발언 한번 볼게요. 9월 9일 날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력을 보면 마치 가방 사건으로 힘들다고 해서 일부 언론에서 조작해서 언론 보도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나중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고인이 헬기 사건으로 매우 힘들어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안이고 특히 가방 사건 결정 당일 일부 언론에서 실무자 의견이 종결 의견이 아니었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고인께서 굉장히 괴로워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를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 전부 고소 고발을 다 할 것이다. 제가 사직이 소리되는 날 다 하겠다. 이렇게 전원위원회에서 말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 그런데 우리 돌아가신 고인과 대화 당사자였던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라는 김 국장의 말은 이 대표 사건이 아니라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들도 역시 유서에 정 부위원장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유족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위원장님이 고인과 고인의 유족에 대해서 최소한의 배려도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님, 저 1분만 더 주시죠. 예, 1분 더 드리세요. 예, 정승윤 부의장께 드릴 말씀이 많지만 안 하겠습니다. 예, 박상혁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유동수 의원 질의에 관련되어서 지금 정승윤 부위원장이 국회를 겁박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즉 국회에 대해서 사직만 하면 고소 고발하겠다는 부분을 저는 인정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사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이번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좀 협의를 해주셨으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존경하는 이현성 의원님. 예. 말 들어옵니까? 예. 금방 우리 존경하는 박상희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의원님들과 간에 질의 답변 오가는 오직에 있던 나온 사실을 가지고 바로바로 의사 진행 발언을 요청해가지고 뭘 요구를 한다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기다리셨다가 본인의 발언 시간대 시간을 활용하셔가지고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고 그리고 여야 간사님들께서 합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에 질의 답변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분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가지고 우리 회의 진행에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본인 순서가 왔을 때 하시는 게 맞죠. 모든 문제 제기될 때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하면은 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진행이 안 돼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데요. 가만히 있습니다. 본인 순서가 왔을 때 하면 되죠. 가만히 있어요? 자, 말이 되는 겁니까? 국감에 이런 적이 있어요, 여태까지? 천준호 의원님. 말이 되냐고요? 위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각자 판단이 다른데 사람이 다 똑같습니까, 생각이? 예? 아니, 잠깐만요. 여기서 지금 시작부터 뭐 정치 논쟁하다가 말 거예요? 그래 하고 말 겁니까? 예? 자, 의사진행 발언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자, 의사진행 발언 한쪽 다 하게 되면 그만하고요. 자, 그거는 우리 간사들이 의논해 주세요. 예. 자, 그만하세요. 의사진행 발언 안 받습니다. 그만하세요. 의사진행 발언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그만하세요. 자기 질의 시간에 하세요, 더 이상. 왜냐하면. 저 고발하겠다고 하시는 분 얼굴 좀 봐야 되겠네. 제가 고발했어요. 고발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할까요? 정리하세요, 정리.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국회가? 자, 그러면 중단하고 간사들 합의하고 할까요? 아, 그렇게 하세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니, 말이- 야당 의원들을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적어도 위원장님 경고를 주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증인이 앞에 나와가지고 수반 증인이 또 저기, 어떻게 주시하겠는데 가만히 넘어가죠. 예, 위원장님, 자, 잠깐만요. 위원장님 한 말씀만,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유출한 위원장님. 예. 잠깐만 말씀.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발 조치하겠다는 취지 말씀이 아니었고, 과거 전원이 회의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한 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걸 조금 그러니까 차원은 좀 다르지 않나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만하세요. 자, 신장식 의원님. 자, 회의 진행. 회의 안 돼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위원장님이 그럼 저기 중심을 세워주셔야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람이고 정성현 부위원장도 사람이에요. 그런 측면을 보셔야지 여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더 이상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럼 간사들 간에 의논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간사들 간에 의논하라고 했잖아요. 자, 우선 회의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걸 천준호 의원님 나가세요. 예, 회의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가요, 나가. 여기가 혼자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 혼자만 하는 거예요? 나가라뇨? 왜 무슨 그거 나가라고 그러는 거냐고요? 왜 그래요? 그럼 회의를 협조하세요. 회의 진행 협조하시라고. 회의 진행 협조하시라고. 자,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위하여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잠시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말이 되지? 전준호 의원이 그런 얘기하고 이게 충돌자야. 헬기 특혜사서. 헬기 특혜사가 이게 충돌자야. 이게 충돌자예요. 헬기 사건이 중에 고소를 정치적 태도를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속마음을 그렇게 드러내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정치적 태도를 가지고 이게 충돌을 문제예요. 정승윤 부위원장 뭐 웃겨 죽겠어요 지금? 예? 좀 똑바로 하세요. 웃겨 죽겠어요 지금? 아니 정치인의 태도라는 게 이게 충돌을 얘기하는 게 없습니까? 헬기 사과하게 사과하세요. 고소고발 하세요. 안된 사람들 말이에요. 사건 번호 알려드릴게. 공수처 2024 공제. 내가 당신 그 고소고발한 번호야. 2024 공제 485 고소고발 하세요. 내가 고발했으니까 하세요. 2024 공제. 저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거 봐. 저 고개 끄덕끄덕 하잖아 저거. 나 참 진짜. 보란 듯이 고개 끄덕끄덕 해. 부패방지국장 돌아가신 지 딱 2개월 됐네요. 삼각 고인의 명복을 우선 빕니다. 근래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행태를 보면 그 김건희 여사의 각종 비리 의혹을 방어하기 위한 존재기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 국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자 빼고 건이란 이름을 넣어서 권익위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아까서부터 보면 다 일반인들이 한 번씩 들어봤을 걸 못 들어봤다고 그러네요. 권익위원회 직원들이 그 자괴감 느끼는 게 있을 거고요. 국민들은 상당한 모멸감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끝도 없는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 권익위가 포함되는 것은 명품백 수수 사건이죠.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있습니다. 최상병 사건 관련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있고요. 이번에 명태균 씨로 비롯된 총선 개입 의혹이 있습니다. 김대남 씨 사건에서 비롯된 인사 개입 의혹이 있고요. 대통령 반조공사 특혜 의혹 사건, 지금 아주 시끄럽죠. 양평 땅 용도 변경 특혜 의혹 사건까지 다 있습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한 건 한 건이 너무 위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단 한 건만 사실이라고 드러나도 현 정권이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권익위가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하나 막아낸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 비리 전체가 방어되지 않을 겁니다. 정권이 유한하니까 그 주권자인 국민과 무한한 역사 속에 좀 권익위라기보다는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돌아가신 김 국장에 대한 사망경위 조사서 제출했죠. 사실 오늘 바깥으로부터 이렇게 들은 마이크를 좀 아까 지금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뭐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요. 본인 조사서 잠깐만 그 마이크를 좀 입에 꼭 대고 하세요. 조사서 작성에 본인도 함께 했습니까?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 당신의 주관적인 의견, 죄송합니다. 부위원장의 주관적인 의견은 객관적인 서술로만 제출을 했습니까? 아니, 전혀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 저번에 전원위원회에서 고인이 이재명 대표 헬기 사건 때문에 매우 힘들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사망경위 조사서에 이런 내용 담겼나요? 저는 사망경위서 작성과 거기에 대한 조사에 일절 관여한 자, 바도 없고 고인이 바가 그때 없습니다. 얘기했던 고인이 이재명 대표 헬기 사건 때문에 매우 힘들었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 헬기를 불렀던 그 사건이 부당해서 힘들었다는 취지였나요? 아니면 다툴 만한 사안도 아닌데 업무가 과중했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취지였나요? 그렇습니다. 뒤에 그런 사건들이 다 가중해서 힘이 들었다는 취지였습니다. 지금 부위원장 얘기 이외에 이 사건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어떤 이렇게 말씀입니까? 이재명 대표 헬기 사건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걸 또 들은 사람이 또 때문에가 있습니까? 아니고 그 사건도 힘들어 했습니다. 아니 본인 얘기 이외에 다른 사람이 또 이런 걸 정황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증거가 있냐고요? 아니, 찾아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충분히. 아니 지금 아니, 왜냐하면 저는 자 됐습니다. 최근 유족들이 유서의 헬기 사건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얘기했죠? 유서 봤습니다. 그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네. 고인과 이지문 한국청년운동본부 이사장과 통화 내용 주고받은 메시지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한 객관적 증거가 있습니까? 저 사건은 이재명 대표님의 헬기 사건과 관련해서 주고받은 카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이지문 이사장이 지금 부위원장이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본인은 당사자는 이지문 이사장은 본인의 주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받은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부위원장은 객관적으로 제3자예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겁니까? 아니, 저 객관적으로? 카톡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본인이 본인의 주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이 내용을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 의견을 얘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동아일보 기사에 나온 내용을 아니, 됐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아니 무슨 엄연히 나와 있는 팩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지문 이사장은 본인 당사자고요. 부위원장은 제3자예요. 근데 본인의 주장과 다른 부위원장은 다른 반대적인 해석을 계속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본인 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화면 좀 넣어주십시오. 다음 화면 넣어주세요. 저 내용 보이십니까? 예. 지금 이렇게 되면 야당 의원 전체를 고소고발하겠다는 거죠? 이 말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전원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전원 의원이 부위원장의 사적인 동무들의 모임입니까? 전원위원회에서 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라고 했기 때문에
입장을 밝혀도 그렇지. 일부위원께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 입장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공개인데 위원들의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아니, 권익위에서 보면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재명 대표 헬기 사건 때문에 매우 힘들었다는 취지로 얘기도 했고, 본인의 주장밖에 없어요, 이것도.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전원위원회에서 한 얘기거든요. 뭐 좀 감정적으로 다 해가지고 고소고발 다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전원위원회가 부위원장의 사적인 모임의 자리입니까? 아니, 저희 사적인 이야기를 그쪽에서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도 답변을 한 겁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제 입장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고, 그에 대해서 저는. 그래, 공직자의 공적 자리가 그렇게 사적 내용에 대해서 감정을 실어서 다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가벼운 자리입니까? 네? 아니, 답변을 일부 위원님께서 제 입장을 요구. 지금 말이에요. 아까 천준호 의원하고 여기 위원장하고 마찰이 있을 때 뒤에서 웃음 보이셨죠? 아까 웃음 보이셨죠? 아니, 제 얼굴 제가 볼 수가 있습니까, 의원님? 아니, 자기가 이거 의원님. 보세요. 지금 말장난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사적 감정으로다가 뒤에서 자리하고 천준호 의원하고 위원장하고 앞눈을박하고 있을 때도 뒤에서 웃고 있었잖아요. 아니, 제 얼굴 제가 봅니까, 의원님?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보인다고. 삼자가 보기 그렇단 말이야. 저는 정승윤 부위원장의 사고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고위공직자로서 공직자의 품위에 어긋나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공적 자리에서 사적 입장을 가감없이 얘기한 부분도 굉장히 품위를 손상시키는 거고요. 더욱더 중요한 거는 오늘 국회를 무시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을 무시하는 뒤에서 우리 의원들께서 서로 감론을박하면서 이견을 보고 있을 때 뒤에서 픽픽거리고 있잖아요. 근데 뭐 자기는 걸 모르겠다고요?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광일 의원님. 아니 위원장님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누구 개인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니까, 간사항. 아니 잠깐만. 아니, 나는 못 봤어요. 못 봤기 때문에, 그건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아니 제가 입장이네. 봤다고요. 봤는데 본인은 지금 그 내가 못 본 상황이라서 이야기하기 어렵고요. 자, 다음 분 질의하세요. 예. 더 주세요. 나 진짜 안 할 예, 거예요. 그러세요. 1분 더 드릴게요. 보충 질의하지 마세요. 아니 보충질이 안 할 건데 신상 발언을 해야 되니까 그러죠 지금. 하세요. 1분 더 드리세요. 이광일 의원. 자, 아니 이거 왜 이러십니까? 아니 지금 의원들이 얘기하는데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한 거에 대한 건 분명히 경고를 하셔야죠. 다른 거 경고하라고 합니까?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픽픽 웃고 있었는데 그거 경고를 안 해요? 웃었나요? 본 사람 있습니까? 아니 왜 그게- 그러세요?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니 위원장님이 웃고 좋다고 그래가 다 아니, 내가 못 했는데 봤는데. 아니 본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러세요? 자, 그러면 봅시다. 저 정성윤 부위원장님. 지금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을 찾아봤더니 저기 아니. 촬영된 게 없어가지고 제가 저 증거를 제출 못한 거예요. 저기가 촬영된 게 없대요. 아까 내가 다 뒤져봤는데. 그러면- 그래서 증거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CCTV를 보든지 해서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성윤 위원장님 본인이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비웃었습니까? 아니, 의원님. 비웃었습니까? 아니, 선생님, 위원장님. 예. 그때 감사 중지되고 중단된 이유입니다. 감사 중단된 이후에 감사 옆에 중단된 이후에. 직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예. 제가 거꾸로 사실은 신장식 의원님께 정말로 사과를 받고 싶은 게 저보고 뭐랬습니까? 감사 중지가 아, 그만하세요.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얼마나 그 큰 소리를 했습니까? 뭐하자는 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잠깐만. 자, 경고 주세요. 우리 정성윤 위원장님, 내가 다시 확인합니다. 잠깐. 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잠깐 있어 보세요. 내가 좀 확인하고. 자, 내가 확인하고 들으세요. 자, 정성윤 부위원장. 웃었다는 것이 회의가 중단되고 나서 웃은 겁니까? 회의 중에 비웃은 회의 겁니까? 중에 웃은 바 없습니다. 없죠. 위원장님. 자, 그 다음에 신장식 의원과 이야기는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회의가 끝나고 나서 신장식 의원님께서 저보고 저것이 했는데 제가 물건입니까? 왜 그런 식으로 모욕을 합니까?
아니, 그런 직원들 많습니다. 여기 저만 들은 게 아닙니다. 자, 가만히 있으세요. 자, 누구도 우리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 제가 그러면 정리할게요. 자, 정리합니다. 자, 우리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장 또 뒤에 직원들 여러분들도 회의가 중단이 돼도 국회의원들 있을 때는 좀 그런 행동 좀 자제를 해주시고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의 중에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은 또 우리 감사원 의원들이 회의가 끝나도 옆에서 듣기에 민망하거나 옳지 않은 모습이 있으면 그 회의에 조금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안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아니, 회의가 끝난 다음에 했다는 걸 어떻게 그것까지 합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자, 고발을 하시라라고 했을 때 정승윤 부위원장이 내가 공수처에 고발을 했으니 그럼 나를 고발하시겠네. 고발하세요. 고발하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저거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신장식 의원님. 근데 회의가 끝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진짜 많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회의가 끝났지만은 행동을 아니. 회의 끝나기 전부터 묻고 있었다니까 공모를 결국에 저 공무원들이 하면 저 양반 대변인 그냥 넘어가시니까. 자, 회의를 안 믿고 저 사람 얘기 있습니까? 자, 의원님들. 제가 판사도 아니고 판결문 내리려면 상황을 봐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회의 중에 그 모습을 못 봤다 그러고 우리 이광일 의원님은 회의 중에 그랬다 그러고 당사 전에 회의 끝나고 나서 그랬다는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정도의 주의를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뿐만 아니라 전부 회의가 중지가 되고 진행이 되고 중지되고 그 과정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주의를 좀 하고 조심하고 그 다음에 행동거지 회의에 방해되는 행위 하지 마라 이렇게 주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제가 무슨 거. 아니 근데 왜 동료들 대응을 갖다가 안 해도 자, 아니 그래 경고하고 저기 사과하는 거죠. 발언들 기냥하는 거죠. 아니 목소리 좀 커요. 사과하게 하세요. 목소리 너무 좋지 않아. 경고 좋지 않아요. 경고는요. 아니 왜 영어는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 이강일 의원님. 제가 거짓말한다는 거 바로 또 노출해서 받아내라고요. 바로 또 주세요. 내가 이강일 의원님 입장을 생각해서 내가 이강일 의원님 입장을 생각해서 다 주의를 주잖아요.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거지 어디서 여기서 끝까지 경고를 하라고 그러면 내가 보지를 않은 상황을 어떻게 경고를 합니까? 그럼 CCTV 확인해 보세요, 우리 수석이. 예. 자, CCTV 확인해 보세요. 예. 자, 회의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만하시고 회의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종료하는 한창민 의원 질의하십시오. 저한테 사과하잖아요. 정 부위원장님, 지난 7월 24일 정무위원 회의에서 11차 전원회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사실조사를 안 했다라고 11차 전원회의에는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무슨 소리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실조사를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실조사 하신 게 맞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회의록에는 사실조사한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거는 일부 위원들의 착각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의 자료가 나오면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그 진술 유지하시는 거죠? 사실조사 최선을 다해서 했다. 저희는 저희 국민권익위원회 아니, 제 직원이나 그렇다 아니다만 말씀하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사실조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사실 예, 그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회의 자료를 좀 볼게요. 예. 그 12차 회의록 보겠습니다. 12차 회의록 보시면은요. 사실상 언론에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어서였다. 종결한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증거조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종결 처리하면 어떤 기관도 앞으로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를 피력한다. 다른 그 위원들이 이건 뭐 회의록이에요. 회의록이니까 제가 뭐 다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회의록도 일부 또 다른 데 보면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수 의견이라고 회의 자료 12차 회의 자료 13차 회의 자료를 쭉 보면 소위 종결 처리를 하게 됐던 다수 의견이 뭐라고 돼 있냐면 신고자의 신고 내용 외에 별다른 사실관계 조사를 행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 선물에 대한 법령 검토와 소관 부처의 운영 현황만을 확인한 상태에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라거나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게 다수 의견이고 의결서에도 이러한 취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적어도 최선을 다해 사실조사를 한 게 아니라 사실조사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맞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법에서 예? 가능한 범주 내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실조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또 쭉 넘어가 보면요. 근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요. 저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익위 회신 답변서를 보면은요. 저희 방에 답변하신 겁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조사 내용 디올백 관련해서 어떤 사실조사를 했는지 상세히 기재 바란다 했더니 또 말할 수 없대. 얘기할 수 없대요. 그래 놓고 그럼 일반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사건 처리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의 경위, 이유, 증거자료 등 신고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거치고 있는데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사실관계 조사를 못하니까 종결 처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사실관계 신고 사항에 대해서 하라고 돼 있어요. 이거 저희들한테 답변하신 겁니다. 권익위원회에서. 근데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못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다수 의견과 의결서에는. 그리고 종결 사유, 청탁금지법에서 종결 사유로 삼고 있는 것은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맞죠? 12조 5항에 있어요. 청탁금지법 제12조 5호에. 근데 최선을 다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나 자료 수집 등을 행한 후에도 증거가 없을 경우에 종결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사실조사를 안 하셨다니까요? 지금 사실조사를 하셨다고 오늘도 또 그 태도를 유지하세요. 사실조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송부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한 이후에 또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종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조사를 안 하셨어요. 신고인 조사 하셨습니까? 안 했죠. 피신고인 조사 하셨습니까? 안 했죠. 현장 조사 나가셨죠. 6월 달에 대통령실에 갔는데 현장 조사 거부당해서 문 앞에서 그냥 돌아오셨잖아요. 현장 조사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왜 사실조사 하셨다고 얘기를 하세요? 의원님.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했던 거는 말씀을 가려서 하시라는 겁니다. 오늘은 선서한 증인이기 때문에요. 위증의 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 말씀을 정확하게 하세요. 사실조사 안 하고 종결 처리하셨어요. 사실조사가 제대로 안 됐으면 수사기관에 이첩 내지는 송부하는 게 청탁금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 안 하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거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세요.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 보이세요? 푸디스트 주식회사 EBS 한국, 푸디스트 쭉쭉쭉 2021년부터 23년까지 직원 식사 10만원, 10만원,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해서 수사기관에 이첩했어요. 이 사건을. 근데 이게 푸디스트 EBS 한국 10만원 직원 의견 수렴. 이게 뭐냐. 다음 장 보여주세요. 식권입니다. 5,000원짜리 식권 산 거예요. 5,000원짜리 구내식당 식권 산 거를 EBS 이사장, 유시춘 이사장이 식권 사서 직원들이랑 구내식당에서 밥 먹은 거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해서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밥 사주면서 청탁했다는 거예요. 300만 원 디올백 종결했습니다.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유시춘 이사장 이거 수사기관에 이첩하면서 유시춘 이사장에 대해서 피신고인에게 적어도요. 불이익 조치하는 거잖아요. 이거 불이익 조치 맞잖아요. 그러면 행정절차법상 소명의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본인에게 자 자료를 제출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명하시겠습니까? 라고 한 번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 거 절차 없었어요. 아니, 우리 신장식 의원님, 2분? 예, 저. 그러한 절차 없이 그대로 수사기관에 이첩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받으러 와라 라고 했을 때 권익위원회가 수사기관 이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분만 그러냐? 하나 더 볼까요? 박문진 김석환 이사 같은 경우는요. 표 보여주세요. 박문진 김석환 이사 현장 조사했어요. 경찰이 조사를 하니까 무혐의 처분이 났어요. 그랬더니 권익위원회에서 재수사 요청을 합니다. 무혐의 처분 났는데 또 수사해달래. 또 무혐의 됐어요. 이분도 경찰에서 수사받으러 오라고 할 때까지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현장 조사는 했어요, 또 근데. 여기 표 보세요. 아까도 뭐 남영진 한국방송 이사장, 정민영, 권태선, 김석환 이런 분들은 현장 조사도 하고 처리 기간도 무척 짧습니다. 박민, 그다음에 김건희, 유일임 이런 분들은 뭐 3개월, 116일, 198일 하고 사실상 전부 다 종결시키거나 셀프 감사하라고 돌려보냈어요. 이러니까 좌표 찍으면 권익위가 나서서 용산에 시다바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세간의 평가를 듣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아까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아까 그 5,000원짜리 식권하고 디올백 좀 보여주세요. 이게 뭡니까? 5,000원짜리 식권은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디올백은 종결입니까? 사실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답변해 보세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들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감사실을 통해가지고, 제가 말씀하신 감사실을 통해가지고 이런 조사를 하니까 소명자료라든지 충분히 어떤 그런 것에 대해 있으면은 그 소명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영진 사장님은 분명히 소명하신 걸로 제가 기억. 그만하세요. 제가 보고를 받기로 마무리하세요. 조사 아닙니다. 아니, 자, 신장식 의원님. 자, 정승윤 부위원장님 답변하세요. 예. 답변하세요. 뭐냐면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조사 권한은 우리 국장이나 과장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그 당시에 저희 위원장님도 있고 저도 있을 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소명을 받았냐, 그쪽에 피신고인 쪽에도 항상 그 방어의 기회를 주라고 저희가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고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답변은 해야죠. 질문만 하고 답변을 못하게 하면 그거 뭐 하려고 국정감사 합니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자, 그만해. 위정이 되면 본인이 책임지는 건데 왜 걱정을 하세요?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질문만 하고 답변을 못하게 할 건데 국정감사를 왜 해요? 그냥 기자회견 하지, 정동관에 가서. 그러고 답변을 위정을 하면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런 것까지 간섭하고 그래요? 그 질문 시간 안에 답변 시간을 줘야죠. 박종민 부위원장님. 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해서 정치 공작으로 이 사건을 규정하셨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근데 이거는 권익위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개인 입장이다. 이런 네, 취지인 거죠? 네,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런 심증을 가지시고 그 심사 과정에 전체회의에 임하셨습니까? 직무 관련성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심증을 갖고 임하신 거죠?
그런 뭐 개인은 예, 그런 신진하고 임하셨는데 전체적인 지금은 자료를- 부위원장이시기 때문에 그 네. 개인적인 입장을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죠? 한 사람의 의결권을 전체위원회의 가진 입장을 정리한 입장에서 부분을 대표가 하셔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신 거죠? 제가 한 사람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 개인 의견이지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뭐 그런 개인 의견을 측면입니다. 밝히시지만 권익위 국정감사 나오셨을 때는 전체 회의의 입장, 전체위원회 권익의 입장을 갖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하여튼 그런 아까 나온 아니 국감에 임하는 태도가 좀 왜 그렇습니까? 개인 소신 밝히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까 저한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기 그러셨잖아요. 때문에. 네. 그러실 거면 정론관 가서 하시던지 아니면 기자회견 하시라고. 예? 그 국감장에 왜 나오셨어요? 개인 소신을 밝히려고 나오신 거예요? 권익위를 대표해서 나오신 거 맞습니까? 증인으로 나오신 거 맞아요? 그 사건에 답변 태도 대해서 분명히 하십시오. 그 전원위원회에서의 자, 계속 의결 내용에 질문하겠습니다. 대해서는 네, 탓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혼자 한 건 아니니까. 보십시오. 그 정승윤 부위원장이 지난 7월에 헬기 사건과 관련해서 의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헬기를 이용한 사실 그 자체가 특혜고 그 다음에 치료를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은 그 자체가 특혜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특혜가 아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헬기 이용과 예를 들면 서울대병원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 특혜가 아니라고 정승윤 부위원장이 그때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확인하고. 헬기 사건에 자, 관해서는 계속 질문하기, 아이고, 헬기 질문도 안 사건에 했는데 답변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해충돌방지법상 질문합니다. 손준호 의원께서는 증인! 현재 고발되어서 수사 중입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님, 네. 부위원장님. 아니 그래서 아니,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한 거 답하세요. 손준호 왜 마이크 안 나오지? 의원님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질문한 거 잠깐만요. 답하시라고요. 부위원장님. 질문을 아직 안 했잖아요. 답변 부위원장님. 태도가 왜 이렇습니까? 아니, 여기 개인 소신 네, 밝히려고 나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충돌 방지법을 보시면 아니, 자, 잠깐만요. 국회의원의 부위원장님, 국정감사- 잠깐만요. 네. 자, 보십시오. 아니, 질의하신 의원께서 질의하시면 답변하세요. 네. 예, 예. 시간 다시 1분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예, 예, 예. 하세요. 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네. 정순윤 부위원장이 지난 7월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언론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의결 결과 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헬기 이용 사실, 서울대병원 치료 사실을 특혜로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그 뒤에 국회에 와서도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두 번이나 이거 확인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순윤 사무처장은 아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 사건은 특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것 또한 개인 주장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말씀해 보십시오. 네. 국회의원의 행동강령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 사유였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권익위원장의 답변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그 앞에 정승윤 부위원장의 답변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틀렸습니까? 지금 여기서 진술한 부분은 맞습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부분을 아니라는 부분이 맞다는 거죠? 아닙니다. 부당한 특혜를 받은 것은 맞습니다. 당시 부위원장의 답변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 뉘앙스가 다르지만 하여튼 제 답변이 맞습니다. 부당한 특혜를 받은 사건입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한때는 부위원장이 서울대병원 이야기하고 지금도 특혜라고 이야기하고 네, 좀 말씀드리면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또 소방청의 직원들 모두 다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다고 해서 위반 통보가 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사람은 부당한 부위원장님, 특혜를 그만하시죠. 했는데 받은 사람은 부당한 특혜를 받은 게 아닙니까? 그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의 여부가 천준호 의원님이 헬기 요청을 부탁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부탁했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 그만하세요. 명확하게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자, 위반이 부위원장님. 종결이 된 것입니다. 박종민 부위원장님,